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꿈꿉니다. 회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시간을 되찾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기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첫 1년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1년 동안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40대 후반 남성은 20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자산은 충분했고 월 배당과 연금도 일정 수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퇴사 직전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첫 해가 끝날 무렵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말입니다. 조기 은퇴 첫 3개월은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출근하지 않는 자유로움과 늦잠의 여유가 주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그동안 미뤄둔 취미를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빚을 갚습니다. 이 시기만 보면 조기 은퇴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반복되는 일상이 일의 부재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년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조기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지점을 마주합니다. 바로 정서적 기반의 붕괴, 다시 말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남성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사라졌고 하루의 구조도 흐트러졌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요즘 예전의 활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성과를 내는 사람, 팀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자 자신이 공기처럼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조기 은퇴자는 퇴사 후 1년 동안 예상보다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행과 취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심리적 소비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필요 없는 신발이 쌓이고 인터넷 쇼핑이 취미처럼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달래기 위한 소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조기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자기 개념,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사회적 역할, 인정, 성취감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예상보다 빨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재정적 무너짐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반드시 강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루틴의 설계와 정체성을 대체할 활동의 확보입니다. 돈만으로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은퇴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자유를 샀지만 자유를 다룰 능력은 사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실제 조기 은퇴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은퇴 후에 하루를 미리 설계합니다. 둘째, 일 대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남겨둡니다. 봉사든 배움이든 소규모 프로젝트든 관계없습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과 타인과의 시간이 균형을 이룹니다. 넷째, 경제적 계획만큼 심리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웁니다. 결국 조기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구조를 가진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조기 은퇴 1년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면 재정적 문제는 그 이후에 따라옵니다. 시간을 잘못 쓰는 순간 돈도 함께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기 은퇴는 시간의 해방이지만 동시에 시간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붙들어 주던 삶의 골격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니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돈과 함께 새로운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갖춰질 때 조기 은퇴는 후회가 아닌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 가지 큰 착각을 한다. 자신이 회사를 떠나는 순간 얻게 될 자유를 중심으로 미래를 상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조기 은퇴 후 첫 1년 동안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다룰 능력이다. 돈은 계획대로 나가고 자산은 계산대로 줄어들지만 심리와 정체성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직장 생활 동안 쌓였던 피로는 사라졌지만 자신이 누구였는지 설명해 주던 사회적 언어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기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영역이 바로 이 심리적 기반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문제의 본질은 더욱 선명해진다. 한 남성은 2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조기 은퇴를 선택했다. 재정은 충분했고 가족의 지지도 확실했으며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해방감을 만끽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누가 부르는 이름이 없다. 회사에서는 팀장님이라고 불렸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렸는데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나를 규정하던 역할이 사라졌다. 그 공백이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다고 그는 고백했다. 이 이야기는 조기 은퇴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정체성의 상실이 재정적 어려움보다 먼저 찾아오고 이것이 이후의 소비 패턴과 생활 루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기 은퇴 후의 첫 3개월은 마치 허니문과도 같다. 충분한 수면과 여행, 자유로운 일정이 주는 행복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온다. 일할 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한다. 이 설계가 부실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너진다. 한 여성 은퇴자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고 가벼운 반복 작업조차 하기 싫어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규칙이 없으니 나도 없어진 느낌이었다. 이 말은 조기 은퇴의 본질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사람은 자유를 통한 성장보다 구조를 통한 안정에 더 크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구조가 무너졌을 때 심리뿐 아니라 재정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이다. 심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비가 늘어나고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소소한 지출이 누적되며 계획하지 않은 취미에 돈을 쓰게 된다. 한 파이어족 경험자는 말한다. 일할 때는 쓰지 않던 돈을 은퇴 후에 더 쓰기 시작했다. 소비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심리적 소비는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은퇴 실패 사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패턴이다. 그리고 이 패턴은 대부분 첫 1년 안에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골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재정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인간은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찾고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안정감을 얻는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제공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골격이 없을 때 사람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고 그 불안은 소비를 자극하며 소비는 재정을 흔들고 재정의 흔들림은 다시 불안을 강화하는 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많은 조기 은퇴 경험자들이 말한다. 돈이 있어서 은퇴했지만 결국 돈이 나를 무너뜨렸다. 이 말은 자산 자체가 위협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 없이 시간이 흘러갈 때 자산이 무너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의미다. 조기 은퇴 1년 후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관계다. 일할 때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사회적 관계들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가족과의 좁은 관계 구조뿐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관계의 균형을 잃는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갈등이 커지고 어떤 사람은 외부 관계가 사라지며 고립감을 느낀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은퇴했지만 오히려 가족은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나를 더 힘들어했다. 나 스스로도 사실은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 관계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은퇴자에게 예상보다 큰 심리적 부담이 된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조기 은퇴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은 돈도 시간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보통 은퇴 후 1년이 지나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무기력과 불안, 자기회의감은 한두 달의 여행이나 취미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라는 본질적 질문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질문이 은퇴 후에는 자신이 직접 답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한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첫째는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일과 역할이 사라져도 유지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는 나를 필요로 하는 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봉사든 배움이든 프로젝트든 상관없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감각이다. 셋째는 관계를 넓히고 다양하게 유지해야 한다. 직장이라는 좁고 안정된 관계가 사라졌을 때 다양한 관계망이 새로운 정서적 기반을 제공한다. 넷째는 재정 계획 속에 심리적 소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심리적 공백은 반드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조기 은퇴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나는 은퇴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은 조기 은퇴의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은 준비 없이는 견디기 어렵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조기 은퇴 후의 시간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돈으로 자유를 살 수는 있지만 자유를 다룸으로써 얻는 성장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조기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자신이다. 삶의 골격을 세우는 준비를 한 사람만이 은퇴 후의 1년을 무너짐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로 만들 수 있다.